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우리 9월 24일 3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업자 등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꽤 큰 불이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아셨다. 그죠? 그렇다면 이 사업자 등록은 언제 신청해야 되느냐?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요, 사업장마다 해야 돼요. 그죠? 사업장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장마다 했을 때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사업장마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유는요, 우리 사업자 단위 가세 있죠? 아, 너무 불편하다. 그죠? 타블릿이 씌웠으니까. 자, 우리 사업자 단위 가세로 하게 되면 하나에 한 명의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요, 사업장마다 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사업자 단위로, 그러니까 한 명이니까 한 개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에요. 이거는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요 밑에 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우리 법인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하러 갈 때는 우리 법인 등기할 때 제출했던 그런 서류들, 그리고 법인 등기가 나오고 나서 법인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같이 사업자 등록을 내려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실무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몰라도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단위 가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인데요. 자,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정정 신고를 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아셨죠? 자, 내용을 읽어보면, 자,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자,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뭐 임차한 상가 건물에 해당 부분의 도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래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법정 기한 내에 이 법정 기한이 요것을 의미합니다. 경정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재교부 해야 한다는 우리 규정을 여기다가 담아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정 사유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크게 요렇게 잘라서 봐야 됩니다. 아이고. 자, 법정 기한이 당일, 그러니까 정정 당일 날에 재교부 해야 되는 거, 그리고 3일 이내에 재교부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당일날에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겠다. 그죠? 상호를 변경하는 것은요, 아주 단순한 정정 사유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재교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정정사유에 해당된다면 가나세무서장이 내용을 확인하고 3일 이내에 재교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하면, 자, 볼까요? 자,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단체, 짧게 법인 아닌 단체다, 그죠? 이런 대표자를 변경할 때, 아셨죠? 법인과 단체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자,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우리 3일 이내에 변경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대표자 변경은 정정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자, 이거를 요 위로 끌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법인이나 단체고, 요거는 개인 사업자였을 때입니다. 개인 사업자. 자, 우리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는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지요. 자, 거기서, 자, 예를 든다면, 자, 상속이다, 그죠? 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슈퍼마켓을 하는, 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에 해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또는 아버지께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질병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는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상속은 그 아버지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장 또한 상속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상속으로 개인 사업자인 아버지에서 사업자 명의 자녀로 변경이 된다. 이때는 정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증여는 아닙니다. 상속은 그 아버지의 권리와 의무를 몽땅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개인 사업자의 명의 변경은요, 정정사유에 해당하지만 증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자,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한 가족이었어요. 자, 자녀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 이렇게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게 되면, 자,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아버지를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머니와 자녀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개인 사업은요, 누구한테로 간다? 상속인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피상속인의 개인 사업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피상속인의 사업자 등록증이 있겠지요. 자, 이것을
피상속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어머니나 또는 자녀로 명의를 변경해 줘야 됩니다.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아셨죠? 자, 이게 상속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증여에 해당을 하게 되면요. 자, 우리 증여자,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수중자,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증여는 무상으로 어떤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어떤 것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자가 아버지입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 개인 사업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법인은 주식으로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항이 좀 달라요. 자, 요때는 아버지 개인 사업은 폐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개인 사업은요 신규로 개시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아버지 개인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우리 사업용 고정자산들 있죠. 어떤 뭐 기계, 자동차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시가로 자녀 개인 사업에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 가격과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상속으로는 사업자 명의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증여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장을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상속 외에는 그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공동사업자로 변경을 한 다음에 공동사업장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정정사유에 해당되거든요. 공동사업장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아버지를 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실무적인 이야기고요. 법상으로는 지금처럼 증여로 그 사업장을 주려고 한다. 그러면 폐업하고 자녀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임대인이나 임대차 목적물 그리고 면적 보증금 차임 그리고 기간 이런 것들이 변경이 있으면 이 또한 정정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셨죠? 요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요. 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업 종류의 변동이 있을 때, 이 말은 제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제조를 하는 게 의미가 없고 나는 다른 조금 핫한 물건으로 도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제조업에서 도매업으로 업종이 변경이 된다. 그죠? 자, 이때도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장 이전하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그 주소가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및 출자 지분이 변경이 있을 때, 요게 제가 아까 증여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줬죠. 만약에 단순한 증여로 해서는 사업자 명의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자, 아버지 개인 단독 그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사업장을 물려주려고 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공동 사업장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동 사업자가 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 플러스 자녀. 자, 이렇게 공동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자녀가 추가가 되었죠. 자, 이게 정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셨죠? 자녀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공동 사업장을 단독 사업장으로 변경을 해버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플러스 자녀로 돼 있는 것을요, 아버지를 제외하고 자녀의 단독 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물론 소득세법상 어떤 영어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고려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자 지분, 개인 사업자도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자, 출자 지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손익 분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출자 지분은 뭐 5대 5로 출자를 했다. 하지만 손익 분배 비율은 3대 7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출자 지분의 변경이 있을 때도 정정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거 말고도 다른 사유들도 있어요. 네, 그냥 중요한 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사업자 단위로,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자, 승인을 얻은 자가, 그 말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자가 어떤 총괄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또는 변경할 때, 그러니까 요 말이 요거랑 비슷하다, 그죠?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그죠? 또는 자, 한 개의 사업자 등록증은 한 개지만 두 개의 사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 B 사업장이 있었는데 A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었는데 이제는 B로 해야 되겠다. 그것도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 그죠? 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를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휴업, 폐업 등의 신고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사업을 이제 그 등록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폐업을 하거나 그러면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내용도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그 해당 챕터의 연습 문제는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 그리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날카롭게 다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니죠. 자, 총 우리 기본 개념에서는 8문제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치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다단계 소비세. 자, 기억난다, 그죠? 모든 유통 단계에서 가세를 한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자, 간접세, 납세 의무자와 그리고 부가시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릅니다. 간접세입니다. 물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구가 더 많다고 해가지고 그런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세금을 적게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죠? 물세다, 그죠? 소득에 대한 가세. 자,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소득에 대한 가세는 우리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자, 이 말이 맞는 표현일까요? 틀린 표현일까요? 맞는 표현일까요? 또는 틀린 표현일까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해버렸어요.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자, 맞는 표현일 수도 있고 틀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런데 대체로 원칙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아셨죠? 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자,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어떻게 구하죠? 당기순이익을.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발생되고요.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세전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매출액이 뭐 100원이었어요. 그에 상하는 매출원가가 90원이었어요. 자, 여기서 매출세액은 10원이 되겠다. 그죠? 자, 이 10원은 이 100원하고는 관계없다. 그죠? 공급 가액이 100원인 거고 그와 공급 가액의 10%인 매출세액이 10원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분계를 이렇게 끊잖아요. 자, 차변. 자,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출금 110원. 대변 매출 100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10원.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가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로 가겠다. 그죠? 재무상태표. 네, 유동부채로 가겠다. 그죠?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는 겁니다. 물론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경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90원이니까 매입세액이 1원 발생했네요. 9원 발생했네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10원이 발생했어요.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인건비가 50원 발생했어요. 자, 인건비는 VT랑 무관하다. 그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 났을까요? 40원 손실이 났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 없고 영업의 비용 없다고 칩시다. 그럼 세전 당기 순이익은 40원 손실이 나 있는 상태네요. 자,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볼까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이 10원이고 매입세액이 9원이기 때문에 1원을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제가 잘못 표기했네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거꾸로
이 매출원가가 110원이었다. 11원이다. 이렇게 되면 한급이 발생한다. 그죠? 한급. 이러한 손실이라면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손익계산서를 보았을 때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발생은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에서 이런 손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윤에 가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득에 가세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론상 부가가치에 대해서 가세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의 부가가치는 우리가 90원이었다. 그죠? 부가가치는 9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는 10입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에 10%를 곱하니까 1원이라는 납부세액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들어서 아주 상세하게 개념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요 말을 기억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뭐 사업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세 의무는 발생하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가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명확하게 틀렸다. 그죠? 자, 2번. 자, 이런 문제들 아주 고전적인 문제인데 잘 나오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자, 잘못된 것은, 자, 임대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래요. 맞나요? 자, 벌써 틀렸죠? 자, 임대업은 그 지역에 대한 편익에 대한 것을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자,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자, 등기부상 소재지다. 그죠? 등기부상 소재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사업장입니다. 자, 제조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맞다. 강업, 그렇죠. 사무소, 소재지,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주소가 사업장이다. 또는 주소도 없다. 머물고 있는 것이 사업장이다. 자, 이렇게 된다. 그죠? 자, 3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신규 사업자는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자, 원칙적인 이야기를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2번.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공부를 대충 한 친구들은 이거 맞다 이렇게 체크를 할 거지만 일단은 틀렸다. 그죠? 자, 2번에 틀렸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원칙은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사업자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됩니다.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는 사업장마다 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세 기간이 어떻게 되었나요? 자, 베스트 빠른 날입니다. 그죠? 어떤 날? 그렇죠. 사업 개시일과 등록일 중에 자, 빠른 날을 가세기간 개시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가세기간 종료일을 하나의 가세기간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죠? 자, 4번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맞다. 자, 법에서 정한 기한. 자, 요거 어떻게 되죠? 자, 최초 신청은 2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정정을 하게 되면 당일 재교부하는 게 있고, 그리고 3일 이내에 재교부하는 게 있다. 그죠? 이게 법에서 정한 기한이다. 자, 여기까지 파생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죠? 자, 4번. 자,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치세 자, 특징을 묻고 있다. 그죠? 자, 특징이 아닌 거래요. 1번 학교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없다. 자, 틀렸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우리 사업자의 개념 살펴봤습니다. 그때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영리 단체인지 비영리 단체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학교도 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가세제와 용역을 최종 소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맞다. 그래서 우리 간접세를 취하고 있다. 3번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다. 여기서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틀렸다. 오케이? 자, 4번 법인의 본점에서 전체 지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일괄 발행하는 제도가 있다. 그렇다. 그게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하나의 공간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법인 사업자면 본점이나 지점 중에 하나를 주사업장으로 해서 납부나 환급을 총괄하는 제도고, 사업자 단위 가세는 법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해서 밑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본점을 사업자 등록번호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일괄 발행하고 신고도 일괄적으로 하고, 자, 잘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 그러니까 지금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1번 강업에 있어서는 강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그죠? 오케이, 맞다. 2번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오, 맞습니다.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합니다. 그죠? 자, 원칙이 우선이니까요. 자, 3번 건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현장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안 된다. 그죠? 자, 업무를 보는 그 본점 등기부상 소재지를 우리 사업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4번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다. 자,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2교시 수업 여기서 잠깐 멈추고 3교시에 마지막 3개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풀어보도록 할게요.